오늘은 예술품을 소장하는 분이나 예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왜 우리가 예술품을 소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장 보도리에라는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인즉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을 할 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이나 위세를 산다고 해서 그분을 기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흔하게 여자분들이 많이 찾는 유명 브랜드, 우리가 그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의 기능만을 보고 사지 않을 겁니다. 지극히 맞습니다. 장 보드리의 말처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꿔서 어떤 예술품을 살 때 그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치는 모르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구입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가치가 있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원시적 가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후자인 경우 가치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술품이 상당히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 이럴 때는 우리는 그것을 사유적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장 보드리에다가 담론에다가 대비를 해보면 예술품은 지극히 전통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 즉 기호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사회적 권위나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똑같은 자동차의 기능을 하는데 그 제품의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이 기호를 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이면서 기호를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예술품을 소장하는 것은 다분히 전통적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골동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빼고 현대 예술품 이런 것은 거의가 다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장품을 저희 스튜디오에다가 비치를 해가면서 같이 함께 그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오늘 옆에 있는 이 그림 한 점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전통적 가치, 시장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것에 예조항을 두기 위해서 이 작가 이름이나 이 작가의 또는 이 작품의 구입 가격이 있는 것을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식상하기 때문에요. 자,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제가 그 사회적 가치로 잘 인용하는 이 프랑스의 구조주의 대가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 중에서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큰 불변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시스템, 즉 체계, 그 구조와 체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쪽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 레비 스트라우스가 얘기하는 그 구조주의적인 부분을 이 작가는 아주 이 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는 다름이 아니구나. 이 작가가 마음대로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고려 우왕 때 발견된 충주 흥덕사에서 발견된 직지 신체 요절의 그 탁본이나 필사본을 가지고 이 작가는 이 글을 그 종이에다가 이걸 진흙으로 이걸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 진흙으로 글을 쓴 게 무슨 레비 스트라우스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문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그 글을 쓴 것을 알고 나면 이 글을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지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쩌면 지나간 시간의 압축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지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인간이 이 글씨 자체가 그 직지신체 요절에 나오는 그 글귀 한마디 한마디를 자세히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 인자라는 말은 그 말 하나로서 의미를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겠지만 전체적인 총체적으로는 의미를 띠지 않습니다. 그 레비 스트라우스가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비 스트라우스가 원래 그 자기 논문에는 그 양복점과 부주가 뭐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알파벳으로 뭐뭐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막 그리고 신박, 근데 우리는 똑같이 신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는 신막, 신박, 신이라는 글자는 똑같지만 그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는 다르게 얘기가 됩니다. 즉 레비 스트라우스는 우리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구조라는 그 속에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 있고 의미 부여가 전혀 없이 거기에 같이 종속되어 있는 이런 체계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이 이 레비 스트라우스입니다. 그거를 이 작가는 이 한문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옮겨 써놓으면서 이 한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것은 그 직지 신체 요절에 나오는 직지 인신, 견성 성불,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견성 성불, 그 성질을 알 수 있는데 불자가 되는 성질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이 사람은 묵시적으로 여기다가 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우리한테 어떤 영감을 주고 사유의 가치를 주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사유의 몫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있는 겁니다. 관객의 몫입니다. 그럼 저는 이 그림을 대하고 나서 이 작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그림을 완성을 해가는 과정과 함께 여기 있는 이 심볼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어떤 기호입니다. 이게. 우리 신라시리에 진골이라는 게 있었죠. 진골, 성골.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또 볼 때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 임페리얼 문양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화면에다가 임페리얼 문양을 담고 고려 공민왕의 아들 우왕 시절에 직지신체 요절이라는 흥덕사에서 모 중이 부처의 말씀을 담아한 것을 글로 옮긴 이거를 여기다가 자기가 이거를 한 땀 한 땀 씁니다. 쓰고서 이걸 지워버려요. 그 지운다는 이야기는 레비 스트라우스가 역사는 하나의 우연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입장에서는 이게 이 한국의 이 중견 작가, 제가 그 연배는 내가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 일본 아직 70은 안 됐습니다. 이제 60이 좀 넘었습니다. 이분이 그 기라성 같은 레비 스트라우스라든지 또 그 구조주의의 대가인, 이 구조주의는 또한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과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어떤 눈으로 보는 현학적인 것에서 사상적 사유를 유추하게끔 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아마 100만 원은 홀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으로는 뭐 아마 고수를 치겠죠.
예술이라는 장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품을 가지고 또는 작품을 통해서 내 삶에 음미를 해볼 때는 결국 그 사상적 사유의 가치에서 기인한다는 것. 그게 레비 스트라우스나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하는 그런 기호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수학입니다. 뭐 오늘 간단한 예가 예술품을 소장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작가를 공유하느냐, 이 작가 탐방 시간에 제가 좀 더 심층 취재를 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